적게 가져도 풍요로운 삶, 노년을 밝히는 6가지 습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젠 시간이 많아서 더 외롭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돌며 3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방에 사시면서도 하루가 즐겁다 하셨고, 누구는 아파트 2채를 갖고도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채움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오늘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년의 6가지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알면 내일 아침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약속합니다. 첫 번째 비밀, 비교 대신 나만의 기준으로 산다. 대전 유성의 한 공원에서 만난 68살 윤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파트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비교당하는 게 싫었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매달 용돈 준다고 자랑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는데요. 건너편 할아버지는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데 당뇨의 고혈압으로 약을 한 움큼씩 드신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나는 큰 병 없이 건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이 찾아오고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한 그릇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난 나대로 괜찮아. 오늘도 맛있게 먹었잖아.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우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잘 먹었는지, 잘 웃었는지, 잘 잤는지. 그게 기준이 되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60대 이상 중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반대로 행복하다고 답한 분들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연금을 받아도, 똑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가짐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있잖아 하고 한 가지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신기하게도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러면 또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비밀, 덜 가지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광주 외곽의 한 마을에 사는 74살 박춘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집은 넓었고 물건도 많았고 겉으로 보기엔 풍족해 보였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물건이 많으니 관리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결심하셨답니다. 아파트를 팔고 산속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로요. 짐을 줄이니 근심도 줄더라고요. 지금은 손수 지은 텃밭에서 열무를 뽑아 김치를 담그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싼 걸 살 땐 잠깐 기분이 좋고 안 사면 오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소박하게 산다는 건 궁핍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키워줍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건강식품 광고 보고 덜컥 사고, TV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자식들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고, 나중에 보면 반도 안 쓰고 장롱에 쌓여 있죠. 실제로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노년층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던 생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접 음식 만들어 먹기, 산책하기, 작은 텃밭 가꾸기 같은 돈 안 드는 활동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거나 해외여행 간 것보다 훨씬 높은 행복도를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소박한 활동들은 내가 직접 참여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빵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거.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물로 씻어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신선함. 이게 진짜 삶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사려고 하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 하고요. 대부분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70살 한정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은 흐르는데 내 목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 살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매일 복지관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벗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3번 복지관 밤 나눔 봉사에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웃으신대요. 이젠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덜 쓸쓸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뭐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내려고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건강도 좋고 오래 살고 행복도 높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관계가 자꾸 줄어들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이웃과도 문 닫고 살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세요. 바쁠까봐, 폐 끼칠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으로 연락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날씨 좋던데 차 한잔 할까? 이렇게요. 둘째, 나눠 먹으세요. 김치 담갔으면 한 봉지 이웃 주고, 과일 샀으면 한 박스 나눠주고, 이런 작은 거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셋째, 동네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절이든 뭐든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 만날 일이 없거든요. 나가야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대화도 하고, 웃을 일도 생기는 겁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용기로 맺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손 내미는 것. 그게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 하루의 기다림을 만든다. 행복한 어르신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수원에 사는 77살 김태원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면 마을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죠. 오늘도 도서관 가야지. 그 한마디가 아침을 활기차게 만든다고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제 시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65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아하셨죠. 드디어 쉰다 하면서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TV만 보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그러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때 장모님이 묘수를 내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배식 도와주는 거였죠. 장인 어른이 처음엔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나 하셨는데 장모님이 계속 권하셔서 마지못해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장인어른 표정이 확 달라지신 거예요. 봉사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돌아오시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시고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인사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하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좋아요.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동네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뭐든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걸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꽃에 물 주기,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기다림이 있는 하루가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일본 오키나와 섬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거기 사람들한테 장수 비결을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이키가이를 이야기하더래요.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해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5번째 비밀,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 건강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말하는 건강은 헬스장이나 영양제에서 오지 않았어요. 춘천의 80살 임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20분 걸으신대요. 매일은 힘들어도 안 걸으면 더 힘들어.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걷고 물 마시고 제때 자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쌓여 몸을 지켜줍니다. 건강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비싼 건강식품 먹어야 하고, 헬스장 등록해야 하고, 특별한 식단 차려야 하고.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걷기. 이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둘째, 물 마시기.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물은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이면 충분해요.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셋째, 집밥 먹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기름지고 짜요. 집에서 직접 해 먹으면 간도 조절할 수 있고 신선한 재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넷째, 잘 자기.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넘지 않게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화내지 말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명상이나 기도 같은 마음 다스리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공짜잖아요. 그거라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병은 초기에 잡으면 쉽게 낫는데 미루다가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건강은 몸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야. 내가 나를 돌보는 리듬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여기서도 통하거든요. 6번째 비밀, 감사는 마음의 운동이다. 행복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감사를 입 밖으로 내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김치가 잘 익어서 감사해요.
울산의 한 어르신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비싸고 어려운 노트가 아니라 마트 전단지 뒷면에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적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안 아파서 감사. 이웃이 인사해줘서 감사. 저녁에 라디오 들으며 웃어서 감사. 우리는 불평하는 데는 천재입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자식들은 왜 전화를 안 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무릎이 왜 이렇게 아파? 그런데 감사는 잘 안 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엔 감사할 일이 넘쳐나요. 다만 우리가 안 보려고 할 뿐이죠. 제가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뭐가 좋았지? 한참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감사한 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오늘 날씨 좋았네. 감사하다. 이웃 할머니가 인사 건네주셨네. 감사하다.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네. 감사하다. 밤에 다리 저리지 않고 잘 잤네. 감사하다. 이렇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적고 수면의 질이 좋고 면역력도 높다고 해요. 감사는 단순히 마음가짐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평이 떠오르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세요. 밥 먹기 전에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불평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통장 잔고는 똑같은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교 대신 나의 기준. 둘째, 덜 가지는 용기. 셋째, 관계를 잇는 용기. 넷째, 하루의 기다림. 다섯째, 꾸준한 건강. 여섯째, 감사의 훈련. 이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노후 준비 몇억 필요, 연금 얼마 있어야 안심,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돈 없으면 불안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풍요로운 거였어요. 월 200만 원 받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월 70만 원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는 다들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보다 더 불행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때는 서로 나누고 함께 웃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더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건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관계가 풍요롭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건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